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머크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지지부진하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머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머크는 이 카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전 세계 매출액 1등 이제 치료제가 될 것이면 뭐 당연한 상황인 것이고, 현재로서는 바이오 시밀러인 이제 휴미라가 1등인데 현재 한 매출액이 16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카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 정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5년간 매년 50%가량 성장을 할 것임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전 세계에서 1등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질 기업이 머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가디실이라고 해서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하죠.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할 때 쓰이는 약품인데, 이게 최근에는 남성들에게도 효과가 꽤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본 결과 요즘에는 한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거의 의무적으로 여성 아이들에게는 맞춘다고 합니다. 이 백신을 맞춘다고 하고, 남성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이제 굉장히 권장하는 사회로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본 결과 뭐 남성의 사막이라던가 혹은 성병, 특히 이제 자신의 여성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이러한 HBV,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을 위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트로다는 현재로서는 중국에서는 거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점차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미국, 캐나다, 유럽, 대한민국 정도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에서의 시장 장악력만 봤을 때에도 매년 50% 정도의 성장을 앞으로 5년 이상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라던가 이런 제3세계, 뭐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시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때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 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머크의 카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항암제예요. 3세대 치료제이고, 사실 다른 기업들도 이제 카트로다와 같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고 있질 않죠. 일단 머크의 카트로다보다 효능이 다 안 좋아요.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특히 카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폐암 치료제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다른 쪽으로의 플랫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트로다와 같이 이제 병용을 함으로써 뭐 췌장암이라던가 직장암,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그리고 유방암까지 이런 식의 적응증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이 카트로다가 면역항암제의 플랫폼 기업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이제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그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개발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카트로드와 병용하는 쪽으로 이제 점차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카트로드의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과 그 특허에 대한 그런 보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카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폐암, 그리고 현재로서는 흑색종, 그리고 이 머크 단독으로, 그러니까 병용이 아닌 단독으로도 총 18개까지 적용증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만큼 18개 파이프라인에서 이 카트로다 하나만으로도 플랫폼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뭐 희귀, 그런 뭐 종양학으로 대표되는 종양암뿐만 아니라 그런 희귀병이라고 하죠. 희귀병의 뭐 다발성 골수종이라던가 종피종, 이러한 6개 정도의 희귀 제약에서도, 희귀 약품에서도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기에 대한 엄청난 성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물론 미국의 대부분의 제약사들, 뭐 화이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치주에 들어가 있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던가 존슨앤존슨, 머크 같은 경우도 사실 고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바이오 제약 기업은 상당히 고평가일 것이다. 특히 증시에 비해서는 당연히 고평가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많지만 머크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특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머크는 15가 안 돼요. 네, 15가 안 되면 보통 이제 그런 리포트를 살펴보면 PER 10에서 13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PER이 23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24배 미국 기준입니다. 근데 머크 같은 경우는 12배에서 13배 정도로 그만큼 이 매출 성장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 돼요. 올해는 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2배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는 거예요. 뭐 가디실과 카트루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테마성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죠. 지금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코로나 치료 길레드 사이언스사가 이제 개발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보시면 주사제예요, 주사제. 이 주사제의 특성상 입원하는 환자들에게서 입원 환자들이라면은 중환자죠. 중환자에게만 맞출 수 있는 치료제가 현재 개발이 된 상황인데 머크에서는 경구용 개발 치료제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에게서 경증이라 할지라도 일단 코로나가 걸리면 바로 섭취를 함으로써 제 투약을 받음으로써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경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크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상 결과는 아니고 긴급 사용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뭐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전부 다 긴급 사용 이런 긴급 사용에 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경증 치료제라고 해서 돈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써드린 것인데 일단 미국 정부에서 170만 개를 선구매했어요. 일단 머크사로부터 경증 치료제를 170만 개를 선구매했는데 이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70개에 무려 1.4조 원 정도, 1.4조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정도를 계약한 곳인데 1,700만 개면은 14조 원. 이렇게 팔면은 대략 한 100조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몇코에서 밀고 있는 백신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경증 환자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먹는 경구제형 치료제가 머크사로부터의 상당한 그런 실적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기대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는 수익성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캐나다라던가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선구매를 계약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0만 개 정도, 현재 10만 개 정도의 그런 선구매를 완료한 상황인데 10만 개 구매하는데 얼마를 지급했느냐? 4천억이에요, 4천억. 100만 개면 4조 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머크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구매 대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줄 것이니 우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이라던가 대량 제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라 이런 명목으로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10만 개에 4천억, 미국 같은 경우는 170만 개에 1.4조 원 정도라는 것은 충분한 매출액, 충분한 실적을 일으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로는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미국의 정권을 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악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재냐? 약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 2018년, 2019년 때부터 충분히 발생했던 이슈이고 2020년 들어서는 이 민주당에 대한 그런 강세가 점차 점쳐지면서 주가에서도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감
우려감을 해소라도 일단 머크에 대한 그런 머크의 실적이 매년 20%가량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고 배당 수익도 3.4%예요. 배당 수익도 3.4%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는 점. 또한 이 카트로다뿐만 아니라 뭐 만성 기침 치료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3월 정도에는 상반기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 참고로 만성 기침 치료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 그런 희귀병인 것도 맞아요. 희귀병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뭐 감기를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살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기적으로 이제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대략 한 5.8%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머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는 당연히 코로나 경구 치료제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년에 임상 3상이 발표되는 것들 추가적으로 카트루다의 확장성, 가디실의 확장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동물 바이오제에서도 꽤나 좀 마술을 펼치고 있어요. 매년 100% 이상씩 이제 성장을 해주면서 지금으로서는 매출액의 10%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3%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출의 10%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볼 것도 보는 그런 성장 잠재력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참고로 저는 머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대략 이 부분에서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로서는 3.86% 정확히 3.86%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크에 대한 분석이었고 카트루다 그리고 백신 그리고 동물 관련 바이오 제약, 코로나 경구 치료제, 기침 치료제에 대한 내년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